해패는 10이 있는데 나는 왜 10이 없나? 집사쇼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도 사기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의 장지은입니다. 자, 요즘 제가 좀 바빠졌습니다. 원래 이렇게 본업 방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약지가 오픈이 되면 작은 마련 플랜 막 세워서 여러분께 영상 제공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청약지가 잘 없어서 제가 좀 놀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노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집사 슈퍼마켓을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도 한 50이 넘었고 또 살림도 오래 했고 또 쇼호스트 생활도 길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살림을 보는 안목이 이게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본 좋은 상품들 여러분께 같이 쓰자고 제안을 해드리는 그러한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영상 보시다가 괜찮다 싶으시면 클릭해서 바로 쇼핑하시면 되거든요. 예, 주로 세로 화면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이것도 열심히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뭘 소개할 거냐면 상봉터미널 아시죠? 이 상봉터미널에 아주 멋진 주상복합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포스코에서 짓는 그런 건물인데 여기 괜찮더라고요. 또 분양가도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지금 밤 12시인데도 방송 얼른 끝내고 와서 분장도 있잖아요. 변장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청약 전에 제 영상 봐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샵 퍼스트월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액면 그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숨은 뜻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숨은 뜻을 작은 마련 플랜으로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숨은 뜻이 무엇인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읽어 내려가는 방법을 집사쇼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자, 비규제 지역이다. 여기에 숨어 있는 뜻은요. LTV가 70%까지 가능하다. 대출이 더 많이 나온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전매 제한 1년이다. 이 뜻은요. 내가 돈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에 넣었는데 덜컥 당첨이 됐다. 그러면 빨리 팔고 싶잖아요. 언제 팔 수 있는지 그 날짜를 알려드리는 건데 언제냐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뒤. 전매 제한이 2년이면 2년 뒤, 3년이면 3년 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더샵 퍼스트월드는 언제 팔 수 있어요? 2026년 1월 3일부터는 분양권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런 뜻이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주 의무 기간 없다. 이거는 전세 작전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숨어 있는 뜻이 체크가 되면 자금 마련 플랜 세우실 때 도움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월 16일까지 뭐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계약금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계약금 미리 보니까 2번에 걸쳐서 나눠내셔야 되거든요. 그 첫 계약금을 1월 16일까지는 마련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날짜 체크합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특공 넣으시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쉬고 26일에 1순위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입주 시기가 언제예요? 2029년 8월로 나와 있는데 이때 입주하는구나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 남았어요? 4년 8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돈을 열심히 모아서 2029년 8월 추후 통보되는 그 날짜까지는 잔금을 딱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세를 끼워 넣든 내가 돈을 다 마련해서 입주를 하든 이때까지는 세상 없어도 돈이 다 마련돼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분양가 살펴보겠습니다. 59제곱미터는 9억부터 시작해서 9억 8천까지 나왔습니다. 중위 값으로 저는 9억 5천 정도 잡겠습니다. 84제곱미터는 12억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13억 넘어가는 금액도 눈에 띄네요. 13억 6천도 있고요. 13억으로 잡아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분양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59제곱미터는 9억 5천, 84제곱미터는 13억 이 정도구나 하고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입주자 모집 공고문 보실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요 위쪽에 요쪽에 있는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보시냐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해서 163의 비율로 나왔다라고 체크하시고요. 계약금은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2번에 걸쳐서 나눠내는데 그 금액이 처음에는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내로 4,500만 원을 내서 9억 5천에 10% 9,500만 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은 과연 대출을 얼마나 내줄까? 50%만 내주는 곳이 있고 60%나 내주는 곳이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는 6회차를 보시면 압니다. 6회차에 잔압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으면 60%가 다 나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로 중도금은 신용에 별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나머지 잔금 30%는 입주 지정일에 내시면 되는데요. 그 날짜가 우리 아까 체크했잖아요. 2029년 8월이었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린 겁니다. 이때까지 뭐 하셔야 된다고요? 세상 없어도 대출을 내서라도 전세를 끼워서라도 잔금을 맞추셔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84도 가보겠습니다. 84도 계약금 5천만 원을 먼저 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내로 8천만 원을 더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는 법 설명해 드리니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요. 98제곱미터부터는요.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 이렇게 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분양가가 요즘 워낙 높다 보니까 이렇게 잔금 쪽으로 조금 모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자, 중도금 대출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명시되어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본주택의 중도금 대출 시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아, 중도금 무이자구나. 너무 좋다 했다가 다시 보니까 39AB, 44AB만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이자 후불제인데요. 이자 후불제는 나중에 입주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59부터 118 요 사이에 있는 평형은 이자 후불제로 돈 다 받는다. 그런데 이 이자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계산한 거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조건으로 총 분양 가격의 60% 범위 내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옵세이, 옵션과 세금과 이자 계산할 때 옵션 얼마 내는지 또 보셔야 되겠죠. 분양지에 따라서 이 발코니 확장비를 많이 받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많이 받더라고요. 자, 보시죠. 59제곱미터 1,500만 원, 84제곱미터 2천만 원의 발코니 확장비가 들어갑니다. 계약금 10%, 잔금 90%를 나눠서 내시는 거고요. 그리고 세상 없어도 에어컨은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59제곱미터는 거의 800만 원, 84제곱미터는 한 1,000만 원 넘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 보면서 자금 마련 플랜에 필요한 내용들 쏙쏙 짚어봤는데요. 이 내용 그대로 가지고 집사쇼가 만든 자금 마련 플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제를 조금 정해봤습니다. 분양가가 더 오르기 전에 막차 타자. 라는 그런 주제고요. 상봉동 더샵 퍼스트월드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는 서울시 중랑구 상봉구 재정비 촉진구역이고요. 단지 규모는 지하 8층, 지상 49층, 5개 동으로 높게 세워집니다. 999세대 중에서 800세대가 청약시장에 나오게 되고요. 공급 면적은 17평부터 50평까지. 59 타입 제일 많이 도전하시는데 41세대밖에 안 나옵니다. 반면 84 타입은 244세대나 나오고요. 입주는 2029년 8월로 앞에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계약금 10% 마련하는 거죠. 10, 60, 30 이렇게 비율로 나눠서 내는 거잖아요. 자, 계약금 10%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언제까지 마련하셔야 돼요? 1월 16일까지. 그런데 처음에 각각 5천만 원씩 먼저 마련하면 되는 거였죠. 자, 분양가 59제곱미터 9억 5천, 84제곱미터 13억이었죠. 자, 59제곱미터의 10%는 5천만 원 먼저 내고 그리고 한 달 내로 4,500을 더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84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먼저 내고 한 달 내로 8천만 원을 마저 준비하셔서 1억 3천만 원을 딱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하겠다. 주식, 적금, 보험도 약관 대출. 내가 보험 부어놓은 돈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내가 내 돈 대출 내는 거예요. 약관 대출 등 해약하고 현금화하겠다 해서 9,500만 원, 1억 3천만 원 만들겠다 하는 분들은 가장 준비가 잘 된 분들이시죠. 다음으로 신용대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용대출 1억 넘겨서 내면 안 되지 않을까? 아니죠. 여기 비규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꼼꼼하게 살펴봤지요. 그래서 1억이 넘어가도 되는 지역이다.
자,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는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1억 원 넘는 금액을 대출을 내서 규제 지역에 1년 내에 주택을 매수했을 때 나중에 낸 대출금은 2주 내로 상환된다 라는 신용대출 규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 가지가 모두 다 만족됐을 때 상환되는 겁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규제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한 개만 만족되지 않더라도 상환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이라서 1억 원 넘어가도 되는 거죠. 특히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이라서 1억 원 넘어가는데 이거 신용대출로 다 땡겨도 된다. 네, 확인하셨습니다. 단 미리 땡겨 썼기 때문에 잔금 시에 대출 내실 때 DSR에 적용이 돼서 대출금은 적게 나온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또 신용대출도 이렇게 넉넉하게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 어디에 다 모아두셨어요? 전세 보증금. 여기에 모아놓은 분들 계시죠? 자, 그러면 그걸 담보로 해야 되겠죠.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인데요. 이거는 전세 자금 대출하고는 다르다 말씀드렸었죠. 전세 자금 대출은 내가 전세 들어갈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내서 주인에게 먼저 보내는 돈이죠. 하지만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은 내가 깔고 앉아있는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내는 대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2금융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잔금 대출이 적게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전세 작전을 쓰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단 전세 자금 대출이 많이 낀 전세금일 경우, 예를 들어서 5억 전세로 들어가 계신 분들 중에 3억 이상의 전세 자금 대출을 낸 분들 계시잖아요. 실제 내 돈은 2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행 가서 얼마 나오나 필히 상담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모아놓은 돈도 없고 신용대출도 안 나온 분들에게 되게 유용한 것이요. 이사를 가지 않으면서 거주도 가능하고 그리고 대출도 가능한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중도금 대출도 대출이 나와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약금만 먼저 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전세를 뺄 수가 없잖아요. 전세를 이사 가면 아이들은 학교 다니던 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거주도 가능하면서 내가 깔고 앉아있는 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까지 낼 수 있어서 괜찮죠. 한 1억 원 정도, 1억 원 전후로 내시는 건데 그래서 거주와 대출이 동시에 가능한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너무 높다. 예, 그건 감안하시면서 내셨으면 좋겠고요. 급하게 계약금 먼저 내고 어디서 둘러서 다시 갚을 수 있다 하는 분들이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급하게 당첨되자마자 차용하겠다 하는 분들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요즘은 자금 조달 계획서에 차용증 써도 되죠? 예, 하지만 차후에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자동 이체 걸어놓고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셔야 됩니다. 3년이나 5년 뒤에 조사 나올 경우에 반드시 소명하실 수 있게 근거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까지 집사쇼는 다 세세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도금으로 넘어갈 텐데 중도금 60%는 아까 자금 마련 플랜에서 제가 다 짚어드렸죠. 60%가 풀로 다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로 나중에 입주 시점에 상환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도금은 웬만큼 신용에 큰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중도금은 대출로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 잔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잔금까지 어떻게 왔는데 잔금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언제까지 마련하시면 돼요? 2029년 8월까지 입주하는 시점에 그 입주 임박해서 다 정확한 날짜 통보합니다. 그 날짜까지 딱 맞추시면 되는데 잔금 시점에 과연 얼마를 마련하면 될까요? 자, 중랑구는 비규제 지역이라서 주택담보대출이 LTV 70%, DSR 40% 범위 내에서 나옵니다. 필요 자금은 잔금 30%만 준비하면 될까요? 아니죠. 이제 집사쇼의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죠? 중도금 대출도 반드시 상환하셔야 된다. 그래서 총
90% 상환할 수 있는 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2029년 8월까지 한 4년 8개월 남았습니다. 자, 그때까지 얼마를 마련하시면 되냐? 자, 59 타입은 8억 5,500만 원입니다. 예, 분양가의 90% 상환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84 타입은 11억 7천 마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전세 작전을 쓰는 분하고 입주 계획을 세우시는 분하고 마련해야 되는 금액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세 작전을 쓰시는 분은 분양가에서 전세가를 뺀 금액에다가 옵션과 세금, 이자 요거를 더하시면 총 얼마 필요한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입주 작전을 쓰시는 분은 분양가에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 주담대를 빼고 나서 여기서 옵션과 세금과 이자를 더하시면 내가 얼마 필요한지 최종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전세 작전 쓰는 분을 위해서 먼저 전세 얼마 끼워 넣을 수 있는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상봉 프레미어스 M코, 얘가 주상복합이거든요. 얘를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세를 보니까 최근에 가장 높게는 6억까지도 냈더라고요. 2029년 8월에 입주할 쯤에는 신축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전세가가 더 높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때 가서 전세가 또 하락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6억 정도만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59제곱미터는 5억 정도의 계약을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9 타입은 5억, 84 타입은 6억 정도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전세 작전을 쓰시는 분들은 분양가 9억 5천에서 전세가 5억을 빼고 나면 4억 5천이죠. 여기다가 옵션과 세금, 이자 이렇게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84 타입은 분양가 13억에서 전세가 6억을 빼면 7억이죠. 7억에다가 옵션과 세금, 이자 이렇게 더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입주 작전 쓰시는 분들은 자, 분양가 9억 5천과 13억에서 내가 대출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이거 짚어드리고 있죠. 아직도 본인 연봉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 주택담보대출이 얼마 나오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옵션과 세금, 이자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연봉에 대출 얼마나 나오나 보겠습니다. 부부 합산 연봉 5천이면 3억 나옵니다. 1억이면 6억 나오고요. 1억 5천이면 9억 나오고요. 2억이면 12억 나옵니다. 요거 이제 외우셨죠? 네, 3, 6, 9, 12. 3, 6, 9, 12. 자, 요거 진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트레스 DSR 도입 시 대출 한도,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서 대출 한도를 축소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혼합형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40년 만기고요. 대출 금리 5%로 계산하겠습니다. 연봉 5천 3억, 그 다음에 1억은 6억, 1억 5천은 9억, 2억은 12억 정도 됩니다. 3, 6, 9, 12 이렇게 딱 떨어지죠. 요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옵션과 세금, 이자까지 보셔야 되겠죠. 집사슈가 만든 새로운 용어 옵세이 이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아까 짚어드렸습니다. 1,500만 원, 2천만 원. 에어컨 필수 800, 1,000만 원에서 총 2,300, 3천만 원 더 들어갑니다.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에서 취득세는 분양가에다가 옵션 금액까지 더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각각 3,200만 원, 4,400만 원 필요합니다.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였잖아요. 예, 그래서 중도금 대출 금액이 59 타입은 5억 7천만 원, 84 타입은 7억 8천이었죠. 이자를 4.5 정도로만 잡겠습니다. 계산해 봤더니 59 타입은 6,400만 원, 84 타입은 8,765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후분양이 아니라 선분양이라서 대출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중도금 대출 이자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법무사 등기 처리 비용 등까지 해서 모두 다 더하면 분양가에서 각각 59제곱미터는 1억 2천만 원, 84제곱미터는 1억 6천만 원 더 내셔야 해서 사실상 총 들어가는 비용은 10억 7천만 원과 14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 최소 얼마 있어야 청약할 수 있나? 당장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 분양가에서 주택담보대출 나올 수 있는 금액 빼서 옵세이 더하시면 되는 거죠. 자, 부부 합산 연봉 5천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59제곱미터는 9억 5천에서 3억을 빼는 거죠. 5천이니까. 그럼 6억 5천 여기다 옵세이 더하게 되면 7억 7천만 원 있어야 입주 가능합니다. 자, 84제곱미터는 13억에서 3억 빼고 그럼 10억이죠. 10억에다 옵세이 더하게 되면 11억 6천만 원 있어야 내 연봉에 대출 내서 입주 가능합니다. 연봉이 부부 합산 1억이라면 DSR 6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4억 7천만 원, 8억 6천만 원 있으면 입주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연봉 1억 5천이라면 DSR이 9억 정도 가능한데 자, 여기서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나올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5억 6천만 원이면 입주가 가능한데 자, 보시죠. 여기서 왜 제가 59제곱미터는 이 대출이 충분히 나와줄지 의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입주 시에 주택담보대출은 입주 시 감정가 기준 70% 범위 내에서 대출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LTV죠. 그런데 이 범위 내에서 DSR 40%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59 타입이 입주 시에는 13억이 넘어가야 대출 9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13억 곱하기 70% 0.7을 하게 되면 얼마죠? 9억 1000이잖아요. 9억 1000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LTV 7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연봉에 DSR 40%가 적용된 금액이 9억 원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59 타입이 입주 시점에 13억이 넘지 않는다면 대출금은 9억 원 이상 나오지 않는다. 자, 2029년 8월에 59 타입이 13억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출 9억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DSR 9억이 다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하면 연봉 1억 5천인 분은 최종 1억 7천 정도만 있으면 59 타입에 입주가 가능하고요. 5억 6천 정도가 있으면 84 타입에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 LTV와 DSR의 관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세작전 쓰실 분들 최소 얼마 있어야 청약하실 수 있나? 자, 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분양가에서 전세금을 빼고 옵션과 세금, 이자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9억 5천에서. 예, 전세금 아까 59 타입은 5억이었죠. 그리고 84 타입은 6억이었죠. 옵션과 세금, 이자 이렇게 다 더했더니 자, 59 타입은 최소 5억 7천 있으면 등기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4 타입은 9억 1천 있으면 전세 넣고 등기 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퇴거시키고 내가 들어가려면 DSR 40% 대출 낸 금액에다가 내가 이미 깔고 있는 뭐 전세든 월세 보증금이든 이거 다 더해서 각각 내보낼 수 있는 돈 5억과 6억은 만들어서 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자, 5억이나 6억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전월세 보증금에다가 또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을 매도하시는 거죠. 여기다가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자금 대출, 세입자 퇴거 자금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주담대에 변형된 형태거든요. 나중에 요거 대출 내가지고 내보내면 되는 거죠. 그래도 부족하면 주담대를 먼저 내시고 신용대출, 내가 연봉이 높다 하면 조금 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신용대출까지 끌어다가 내서 세입자 내주고 드디어 입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양도세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절세가 부동산 재테크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입주 계획까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일정 살펴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너무 늦게 마련했는데요. 자, 24일 화요일이 특공이고요. 하루 쉬고 목요일 26일이 청약 1순위 모집입니다. 꼭 여러분 날짜 놓치지 않고 챙겨서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집사쇼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 전에 미리미리 자금 체크해보고 도전해야 당첨 후 자금 때문에 포기하는 일 안 생깁니다. 집사쇼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여러분이 혼자 하려면 어려운 일이라서 제가 자금 마련 플랜 미리 챙겨드렸습니다. 한 번 보고 끝낼 수준의 영상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심야에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첫 회는 정석으로, 2, 3회는 빠른 말로 총 3번 돌려서 보시면 나중에 혼자 셀프로도
작은 마련 플랜 만들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항상 청약 전에 미리 체크해보고 도전하시고요. 당첨된 후에는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 영상 다시 돌려보면서 메모장에다가 적어서 중요한 부분 또 놓치기 쉬운 부분들 이런 것들 적어서 책상 앞에 붙여놨다고 이렇게 개인 메일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영상을 더 꼼꼼하게 만들거든요. 당첨되면 꼭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 주세요. 집사쇼가 여러분의 당첨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